외국으로 여행을 가거나 유학을 갔을 때, 혹은 장기간 거주 중일 때 몸에 문제가 생겨 큰 병원에 가야 한다면 가장 많이 하는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어느 나라 병원에서 치료를 택할지입니다. 병원행을 택하러 고향으로 오는 사람들의 퍼센트를 조사한 결과도 있는데요. 1위가 독일, 2위가 미국, 3위가 한국이었습니다. 이렇듯 독일은 자국의 의료 시스템에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가 급하게 독일의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는데, 이때 한국인의 몸을 지켜보던 독일 병원 내 미국 의료진들은 공상과 학령화를 보는 것 같았다는 말과 함께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극찬하며 의사 본인들 역시 문제가 생길 시 한국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을 내보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에 가지 못했다면 평생 몸속에 실을 넣고 다녔을 거라며 죽을 때까지 절대 몰랐을 뻔했는데 한국 의료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전하는 독일 유학생 이야기도 화제입니다. 어떤 일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에서 6개월째 유학 중인 독일인 요하나는 부모님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한국에서 겪은 황당한 이야기를 들려주게 됩니다. 바로 한국 의료기술에 관한 이야기였는데요. 평소 독일의 의료기술이 세계 최고인 미국과 견주어도 될 만큼 뛰어나다고 알고 있던 요하나의 부모님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 한국에서의 이야기는 독일 내에서 한국에서는 절대 불가능하다며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한국으로 직접 체험해보러 가겠다는 사람들도 여럿 생길 정도였습니다. 다음 내용은 독일 의료진들 사이에서도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요하나와 부모님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요약한 글입니다. 제가 18살 때 친구들과 썰매장에서 놀다가 마지막까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서 나무에 심하게 박아 턱이 부셔지고 오른쪽 아래 어금니가 금간 거 기억하시죠? 부모님께선 그때 제가 울면서 소리 지르고 난리쳤다고 하시지만 전 당시 상황이 기억이 잘 안 나요. 사실 15일 넘게 핸드폰을 압수당한 게 더 힘들었던 걸로 기억해요. 아무튼 정신없던 와중 썰매장에서 곧바로 응급실로 갔는데 제 주치의분이 침착하게 설명해 주신 덕에 차분해질 수 있었는데, 빠진 턱은 제대로 끼워 맞추면 되고 골절된 부분은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회복하면 되지만 어금니는 당장 빼지 않으면 계속 덜렁거려서 턱관절이 회복되고 나서도 음식을 씹지 못할 거라고 하셨죠. 그래서 곧바로 어금니를 빼기로 했는데 당시 어금니가 이미 절반 정도 없어진 상태였고 약간의 마취만 하면 쉽게 뺄 수 있었기에 서둘러 진행했어요. 그렇게 치료가 끝난 후 주치의가 당부한 내용이 몇 가지 있었는데, 턱이 완전히 낫기까지 걸리는 2-3달 정도는 뜨거운 음료를 먹지 말라는 것과 이를 뽑은 후 생긴 빈 공간을 메꾸기 위해 실밥으로 꿰맸으니 턱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실밥을 풀어주러 다시 오라는 내용이었어요. 꼭 여기가 아니니 다른 곳에서라도 말이죠. 끝까지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완치되기 한 달 전쯤 제 대학 진학 문제와 내슈빌에서 혼자 살고 계신 할머니의 건강 문제로 우리 가족이 다 같이 보스턴에서 내슈빌로 이사를 가게 되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병원도 새로 다니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이사를 간 후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다시 썰매가 생각날 정도로 턱이 멀쩡하게 돌아왔던 것 같아요. 새로 다니기 시작했던 병원에서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며 치료가 완전히 끝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때 예전 실밥을 제거하라는 이야기가 떠올라서 새로운 주치의께 말해보니 그런 건 안 보인다고 괜찮다고 했어요. 전 분명 실밥을 제거해주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럴 리가 없다고 하니 당황스러웠죠. 다시 살펴보라고 해도 그런 건 없다고 하며 그런 건 자연스레 사라지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냥 정상적으로 활동하면 된다고 하셨어요. 너무 완강하게 말씀하시길래 우선은 알겠다고 하고 혹시나 싶어 다른 병원에 갔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건 안 보이니 신경 쓰지 말라고만 했어요. 두 군데서 그렇게 말하니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는데 얼마 전 한국에서 충치가 생겨 치과에 갈 일이 생겼는데 제 일을 살피더니 왜 아직 실밥을 풀지 않고 있냐고 특별한 이유라도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지라 얘기를 들은 전 진짜 있냐고 물어본 뒤 당장 빼달라고 했습니다. 돈도 더 받지 않으시고 그냥 몇 초 만에 제거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한국 치과에 오지 않았더라면 아마 평생 입에 실을 달고 살았을 거예요. 다들 우리 독일 의료기술이 최고라고 알고 있지만 아마 한국 병원에서 이를 직접 겪어본다면 다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러한 이외에도 미국 유명 의료진들이 한국에서 수술을 받은 환자를 진료하던 중 한국의 기술에 깜짝 놀라는 일도 있었습니다.
한국의 의료기술이 전 세계적을 놀라게 한 건데요. 바로 한국인 환자의 수술 도중 몸에 있던 장기의 흉터 자국을 보고 놀란 것입니다. 이는 사람이 했다고 하기엔 너무나 정교했기에 미국 최고 의료진조차 한국의 의료기술에 놀라며 자세히 알아보는 일이 생겼는데, 사실 이는 한국 병원에서 인공수술 로봇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인공수술 로봇을 통해 수술 후 흉터 자국을 사람보다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각종 관절 기능을 회복할 수 있고, 수술을 통해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해 변형된 다리를 반듯하게 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절삭을 최소화하면서 정확도를 높이는 로봇 인공관절 수술도 나왔습니다. 이때 로봇 인공관절 수술에선 3차원 분석 컴퓨터 프로그램과 로봇팔을 이용하는데, 이를 통해 환자에게 적합한 임플란트 사이즈, 위치, 각도를 확인할 수 있어 수술의 정확도를 무려 78% 정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 병원의 로보타에 대한 미국 방송 내용입니다. 전 세계적인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을 한국에서 시작했다며 매우 뜨거운 반응을 보였는데요. 해당 방송에는 많은 의료계 종사자들이 한국을 향해 다양한 의견을 보였습니다. 이번 한국의 인공 로봇 도입으로 전 세계적인 의료질이 향상되고 더 정확하고 안전한 환자 맞춤형 치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로봇 수술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의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로봇의 협업으로 더욱 정밀하고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가 가능해짐에 따라 한국 환자들의 만족도가 더욱 높아졌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인공 로봇 중 마코는 슬관절 부분 치환술과 전치환술, 고관절 전치환술에 대해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최초의 인공관절 수술 로봇인데, 전 세계 36개국에서 80만 건 이상의 임상 사례와 300건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수술의 장점을 입증받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에서는 뇌졸중, 파킨슨병, 척수 손상 등으로 보행 기능을 잃은 환자가 로봇을 이용해 재활치료를 할 수 있는 로봇재활센터도 있습니다. 한국의 워크봇은 근력 부족으로 보행이 어려운 환자들이 트레드밀 위에서 고관절, 슬관절, 족관절 등을 구동하며 안전한 걷기 재활을 훈련할 수 있는 로봇입니다. 중추신경계나 근골격계 손상에 의한 하지마비 및 편마비 환자, 보행장애 환자에게 로봇 보조 장치를 이용한 운동학습 과정을 통해 뇌신경 또는 신경 및 근육 등의 재활과 재조직화를 유도해 보행이나 일상 동작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엔젤렉스는 지면 보행이 가능한 외골격 보행 훈련 로봇입니다. 환자마다 최적화된 보조 알고리즘을 적용해 관절각을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족한 근력을 모터의 힘으로 하지를 보완하여 지지하고 보행 자세를 유지해주는 것으로 보행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의료업계가 해외로 진출할 정도의 기술력을 갖추고 점점 발전하고 있음에 따라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게 될지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전 세계 의료업계 종사자들의 댓글 반응입니다. 전 세계가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신경계, 근골격계 이상으로 보행이 어려운 고령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인데, 로봇을 통한 재활치료의 확대는 이러한 전 세계적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 중 하나로 보입니다. 한국이 저 정도로 발전했다니 정말 놀랍네요. 사실 한국의 기술이 독단적으로 뛰어난 건 절대 아닙니다. 지표에 따르면 한국은 순위권에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한국의 최고 장점은 이를 실제 의료사업에 잘 접목시킨다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에게 기술을 잘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닐까요? 대표적인 예로 한국은 병원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다른 나라보다 간편하고 빠르며 쉽습니다. 한국의 의료산업 이야기를 자세히 보다 보면 알 수 있는 점이 있는데,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해온 한국 의료기술은 로봇을 통해 재활 환자의 기립 및 보행 훈련부터 상지 재활 훈련까지 재활치료의 새 역사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로봇을 이용한 재활치료는 환자 개개인의 운동 능력에 최적화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 정상 보행에 가까운 패턴으로 반복적으로 일정하게 훈련할 수 있고, 치료 중 보행 상태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비가 심한 환자도 로봇을 통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기 미국에서도 이미 몇 군데선 볼 수 있습니다. 환자가 어느 정도 힘을 가하면 로봇이 환자의 움직임과 힘을 감지하고 추가적인 힘을 보조해 줌으로써 기립과 보행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댓글에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미 미국에서도 마비 환자에게는 마비 환자 전용 집중보행 훈련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어 마비 회복도 기대해 볼 수 있고 남아있는 근육을 더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저렇게까지 발전했다니 매우 놀랍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에 많은 나라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 병원의 제일 큰 장점은 무엇보다 오래 기다리지 않고 신속한 검사를 통해 빠르게 진단을 내려준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파노튜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